자, 임원면접 전문 채널 면합TV 안상무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실무 면접 통과하고 최종 임원 면접을 앞두고 있을 때, 이것저것 질문과 답변 준비를 많이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아주 위험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대표 세 가지 탈락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그래서 탈락으로 가는 이 세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 차원에서 좋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가지 오류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많은 영상에서 임원 면접 경험이 없는 유튜버들이 이론과 예측, 또는 특수한 상황을 마치 보편적인 것처럼 다 그런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준비해서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편적인 팩트를 이제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임원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준비하는 세 가지 오류는 첫 번째, 인성 질문 답변만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인성 질문 답변만 준비한다. 자, 어떤 인기 취업 영상에서 보면 임원 면접은 인성 면접이다라고 말하는 영상을 보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각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금융기업들의 수많은 직무들의 맞춤 컨설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진단 미팅 시 보면은 왜 이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인기 취업 영상에서 그렇게 말하라고 해서 준비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한테. 자, 대표적으로 임원 면접은 인성 면접이다. 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언뜻 보기에는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 대부분 기업의 임원 면접에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적으로 직무 적합성이 맞나 안 맞나를 가장 먼저 1순위로 짚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자, 성격의 장단점도 물어보고 상사와의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가도 물어보고 또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경험은 뭔가도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인성 질문으로.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임원 면접이 인성 면접이라고 말한 영상을 보고 이제 인성 질문만 예상 질문으로 한 40개, 50개를 전부 작성해 놓고 그거를 죄다 외웁니다. 이게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자, 특히 다재다 면접은 강점 질문을 포함해서 질문 몇 개 나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헛수고하는 건데요. 특히 또 경력직은 인성 질문을 별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경력직은 이제 직무 적합성을 거의 90% 이상 물어보죠. 자, 그래서 이제 면접 초반에 강점 질문이 몇 개 나온 다음에 이제 인성 질문 몇 개,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원 면접이 인성 질문이라고 했다고 인성 질문을 예상 질문으로 50개, 100개, 60개, 70개, 80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 외우고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걸 전부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인성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거 한 5가지, 6가지 요 정도만 준비해 놓으면 웬만큼 걸립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1순위로 이제 직무 적합성, 직무 관련된 강점이나 성과 이런 거를 꼭 먼저 체크를 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성과를 빼먹고 겸손하게 말한다라는 오류입니다. 성과를 빼먹고 겸손하게 말하는 거. 자, 이것도 임원 면접에서 성과를 나열하지 마라, 겸손하게 말하라 라고 하는 그런 영상 때문인데요. 자,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직무 관련 성과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난 체를 하는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절대 잘난 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과를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면 이 사람의 매력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대기업 최종 면접 시에 이제 1분 자기소개 시킬 때도 보면은 본인 강점을 포함해서 짧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밋밋하고 이렇게 임팩트 없게 1분 자기소개 때부터 뭔가 강점을 찾아볼 수 없게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임원 면접관이 자, 본인 강점을 포함해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물어봐 줍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맞춤 컨설팅 코칭 해줄 때 일부러
성과, 강점 관련 성과가 있는 것을 이제 그 강점으로 뽑아서 나열을 시킵니다. 그 합격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표이사 또는 현업본부장이기 때문에 직무 연관, 강점, 성과가 뭐가 있는지 가장 우선시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점을 극복해 성과 낸 경험 말해보세요. 뭐 남들과 다른 차별화점이 뭡니까? 이 직무에 잘 맞는 대표 역량이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항상 면접 초에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끝나면 꼭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질문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성 질문만 죄다 예상 질문 만들어 놓고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자기의 강점, 성과를 나열하지 않고 강점, 성과를 말하지 않고 겸손하게만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체 총점, 면접 전형 전체 총점으로 합격한다라는 오류입니다. 자, 이게 이제 간혹 이제 이렇게 간혹 있는 경우를 스페셜한 경우를 이렇게 보편적인 걸로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명 인기 유튜버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걸 저도 봤는데, 자, 임원 면접 못 봐도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자, 서류 심사부터 인적성 검사, 뭐 PT 면접, 실무 면접, 임원 면접까지 전체 평점이 제일 높은 사람이 합격한다. 자,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만 뽑는다면 최종 면접에서 현업본부장과 대표이사가 뭐하러 들어가겠습니까? 그냥 인사팀장이나 인사본부장이 그냥 면접 보면 되죠. 그죠? 자, 비근한 예로 실무 면접 97점 맞고, 그러니까 97점 최고 점수 맞고, 임원 면접 56점 맞고 탈락했습니다. 이렇게 댓글에도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 못 보는 경우에는 이제 제 이메일로, 자, 이런 경우 답답함을 저한테 이제 표시해주는 그런 분들이 이메일로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거꾸로 실무 면접 간당간당 올라와서 걱정했는데 최종 면접 합격한 분들도 또 꽤 많이 메일이나 댓글로 올라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이제 면접 코칭 받고 있는 분들도 이제 이렇게 역전 합격하는 분들도 꽤 있는데, 다시 말해서 임원 면접에 들어가면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0% 이상. 자, 그래야 임원 면접에 들어가면 올라가면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실무 면접, 뭐 PT 면접, 인성 면접, 서류 면접 전부 다 총점 내서 합격을 한다면 임원 면접에서 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최선 다 안 해도 얼추 점수만 뭐 어느 정도 맞아 놓으면 다 합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과거에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쌍팔년도에 했던 거를 지금 마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총점을 가지고 물론 총점을 내긴 내겠죠. 그렇지만 현업본부장과 대표이사들이 들어오는 최종 임원 면접의 결정권자인 분들의 그 당락 코멘트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물론 간혹 이제 인성 질문만 죄다 물어보고 직무 강점 안 물어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인 경우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렇다고 보편적인 팩트를 무시하고 이런 특수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한다면 여러분 합격 확률이 확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 임원 면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대표 오류 3가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좋은 합격 꿀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